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낡은 빌라 한 채가 어떻게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번쩍이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는 뭐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10년 넘게 돈이 묶여서 애태우는 거 보면 이 서울 재개발 투자라는 게 정말 희망이랑 두려움이 막 뒤섞인 영역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 중 한 명인 서쪽도사 우은재 대표의 투자 철학입니다. 이분요? 네, 저희가 이분이 나온 여러 유튜브 영상이랑 인터뷰,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책이랑 심지어 그 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서평까지 싹 다 모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만약 서울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예산, 당신의 상황에 딱 맞춰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뭘 피해야 하는지? 그렇죠. 어떤 함정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제가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제 재개발 투자의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아파트가 되느냐,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입지가 전부다. 네, 입지가 전부다. 네, 그 주장의 근거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요즘 뭐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값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추가 분담금을 몇 억씩 내야 한다면 이왕이면 완성됐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가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석이죠. 아하.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 네. 나중에 정말 좋은 강남 부럽지 않은 아파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기다리고 돈도 더 내겠다. 이런 수요가 확 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성공의 기준 자체를 아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정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성공이 아파트 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공이 아니면 그럼 뭐가 성공이죠? 내가 산 빌라 가격이 오르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도 10년, 20년 뒤에 정말 아파트가 될지 그건 사실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빌라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그냥 중간에 팔고 나와도 그건 성공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인데요. 실제로 본인 사례를 들기도 했죠. 네, 아주 강력한 사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한 4년 전쯤에 자양동에 있는 투룸 빌라를 약 2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2억 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부동산에서 혹시 15억 원에 팔 생각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2억이 15억이요? 네,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된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말이죠. 이 개발 기대감이라는 게 자산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억이라는 그 초기 투자금 자체를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 당신의 시드머니가 그보다 훨씬 적은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라면 이런 전략은 그냥 그림의 떡,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도 예산대별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 먼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서울 외곽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교통 호재가 있는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주목받지 못하는 광진구의 낡은 동네들 이런 데를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건가요? 뭔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렇게 지켜보다가 서울시가 주도해서 낡은 동네를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같은 거. 모아타운. 네, 혹은 사업 속도를 확 높여주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그런 아주 초기 신호가 포착될 때 바로 그때 진입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가치 퀀텀 점프를 노리는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조금 올라가서 한 1억 원 내외라면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겠네요. 네, 외곽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안쪽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마포구 망원동처럼 한강변하고 연결되는 입지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잠시만요. 1억 원대 투자금으로요? 한강변에 진입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죠? 반지하라도 봐야 합니까? 물론 최상급 물건은 어렵겠죠.
하지만 발품을 팔면 대지 지분이 좀 작거나 일부 흠결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한강변이라는 그 입지의 잠재력에 선진입한다는 사실 자체죠. 일단 그 동네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높여서 1억에서 3억 원 사이. 이 정도면 이제 꽤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금액대인데 이때는 이 전문가의 조언이 뭔가요? 이때 조언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무조건 한강변으로 가라. 무조건 한강변. 네, 특히 강남이 아닌 강북 한강변을 강조해요. 왜죠? 강남은 한강을 북향으로 봐야 하지만 마포나 광진, 용산 같은 강북 지역은 그 황금 같은 남향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남양 조망. 네, 똑같은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빌라에 투자하는 게 초기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드니까 이 금액대에서는 강북 한강변의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강북 한강변도 워낙 넓잖아요. 뭐 성수, 자양, 마포, 망원 다 성격이 다른데 이 예산으로 정말 똘똘한 한 채가 될 만한 곳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2억 원이면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인 반지하 빌라가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한 15분 걸리지만 평지인 마포구의 2층 빌라가 나을까요? 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이 전문가는 미래의 아파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모습. 네, 역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과연 어디가 더 가치가 높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지하보다는 나중에 더 넓은 평형을 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이 큰 물건, 그리고 경사지보다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평지 빌라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1억에서 3억은 무조건 한강변이라. 굉장히 단호하네요. 그럼 돈이 더 있다면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거의 끝판왕급 입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지역은 어딘가요? 그의 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산입니다. 역시 용산. 네, GTX A, B 노선부터 국제 업무지구, 용산공원까지 다른 지역의 자잘한 호재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개발 계획들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철저히 양극화된다면 그 최상단에는 강남과 함께 용산이 자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산을 싹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보이네요. 적은 돈으로는 모아타운 같은 미래 가치에 대한 레버리지를, 돈이 많을수록 한강변이나 용산처럼 입지의 희소성 자체에 대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라. 정확합니다. 뭐 이런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네, 결국 자신의 자본 규모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희소성에 베팅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이 전문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돈이면 서울에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왜 경기도나 인천을 보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서울, 특히 핵심지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투자는 한 4, 5년 전에 규제를 피해서 유행했지만 최근에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악화돼서 물려버린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렇죠. 공사비 문제. 네, 하지만 서울 핵심 입지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웬만한 추가 분담금은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서울 불패 신화에 너무 기댄 좀 낙관론은 아닐까요? 뭐 2010년대 초반처럼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면 서울 핵심지라고 해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 전문가는 그럴수록 더더욱 A급 입지에 희소성이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요?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어중간한 곳들이 먼저 무너지지 모두가 탐내는 핵심지는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믿음이죠. 결국 규제를 피해서 잠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역시 서울이구나를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확신 때문인지 본인 스스로도 한강변에만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서 한강변 중에서도 진짜를 가려내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바로 대단지, 평지, 그리고 조용한 동네. 네, 그 3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대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나중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둘째, 오르막이 없는 평지여야
노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 등 모든 세대가 선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상업시설이 너무 많지 않은 조용한 주거지여야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한강변 재개발 지역은 정말 손에 꼽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희소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 희소성이 높다는 건 가격 하방이 단단하다는 의미이자 또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는, 즉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포구나 광진구의 특정 지역들을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 본인이 직접 이런 곳은 절대 피하라라고 강조하는 투자 대상 목록도 있었죠. 네. 당신은 현장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소위 지주택입니다. 아, 지주택. 이건 뭐 워낙 악명이 높죠.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사업 성공 확률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단언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좀 의외였어요. 활성화된 상권을 피하라는 거예요. 보통 역세권 상권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죠. 합정역이나 망원시장처럼 사람이 막 북적이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상인들이 과연 재개발에 쉽게 동의할까요? 아, 그러네요. 임대료 수입이 끊기고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상인들 반대가 심하면 사업은 10년, 20년씩 표류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걸어 들어가더라도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를 노리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이네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네, 작은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거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재개발에 동의할 유인이 적거든요. 아, 반면에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 낡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 오히려 우리 한번 뭉쳐서 새 아파트 지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급 빌라랑 낡은 구축 빌라 사이의 선택 문제도 짚어줬죠. 왠지 낡은 빨간 벽돌집이 더 재개발에 유리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관리가 편하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도 유리한 신축급 빌라를 추천합니다. 오, 낡은 벽돌집은 뭐 누수나 결로 같은 문제로 관리 비용이 계속 들고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예를 들어 뭐 반값 수준으로 급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면 굳이 구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서쪽도사 우윤재 대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네요. 서울 핵심 입지, 특히 한강변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에 모든 것을 거는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네. 아파트 완공이라는 그 아득한 미래보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현재의 자산 가치 상승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리스크를 감수할 배짱,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의 말처럼 남들이 아직 모르는 저평가된 입지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만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죠. 단순히 마포구가 좋더라가 아니라 마포구 내에서도 사업성이 좋고 잠재력이 높은 구역과 아닌 구역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선고안이 필요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정책과 경제 상황 속에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핵심 부동산이 가진 본질적인 희소성에 베팅하는 것. 이게 과연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외줄타기일까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땅의 가치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정보들이 당신이 그 어려운 판단을 내리는데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